자, 그러면 이 악의 씨앗을 뿌린 문제적 인물들이 있어요. 박상기, 이놈이 뭐라고 그랬느냐. 거기서 투기가 일어난다 뭐 어쩐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 이런 개소리를 한 거지. 미친놈이죠. 은성수 이놈도 마찬가지야.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 놈이 코인 투기를 경고했어. 스위스처럼 샌드박스를 만들어야 할 때 2019년 네 뭐라고 그랬냐. 저 젊은이들이 몰라서 저렇게 하는 거니 알고 있는 어른들이 알려줘야 된다. 저거 잘못된 거라고. 얘라 이 빌어먹을 놈들. 이게 다 누가 그냥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야. 문재인 정부에서. 유시민이 나가서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하고 대화하는데 뭐야 가상통화. 이건 완전히 신기루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18년에 이런 일이 나는 거야. 스위스 공무원들은 그걸 봐가지고 아 이게 새로운 문명의 신기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생각하고 연구해가지고 세 개 종류의 코인을 허락한 거지. 아 정말 이게 나는 이때 컨설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다 알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 유시민은 자기가 아는 화폐금융 수준에서 전통적인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왔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영향력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래 정재승 교수가 더 이상 말을 못해. 그건 아니다. 이건 완전히 신세계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논리에 그 유시민의 위압적인 논리에 그냥 말아버린 거죠. 입을 닫은 거예요. 그 후로는 다시 얘기 안 하더라고. 유시민의 첫 번째 망언은 김어준과 같이 이야기하는 얘기였어요. 비트코인,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해서 자기는 잘 모른다. 아, 잘 모르면 말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실체적 가치가 없는 폰지 사기요, 네덜란드 튤립 투기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문명의 혁신도 경제의 혁신도 없다. 왜 없어? 이중지불 문제를 깨끗이 해결했는데. 나 이렇게 영재성을 가진 인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한번 삑사리를 내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망언이라는 것을 알려줬어야 되는데 나는 그때 유튜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페이스북에 또는 내 블로그에 글을 쓰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때는 아 정말 너무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가. 두 번째 망언을 합니다. 이번에는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가서 기존 화폐금융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기존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가 온갖 로비를 통해서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업비트입니다. 나도 업비트를 거래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다른 거나 똑같아 이놈들이. 근데 여기서 얘네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뭐 국회의원 보좌관 했던 놈들을 다 끌어들이고 또 그쪽 분야에서 일했던 공직자들을 끌어들이고 해서 완전히 그냥 지금 뭐 시장 점유율이 뭐 50% 훨씬 넘죠. 뭐 70% 할 때도 있고 막 그랬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독점하는 거니까 다른 거래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블록체인과 크립토의 세계가 건전한 산업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심히 말했어야 되는데 그걸 말하지 못한 것은 아마 유시민 생애의 패착일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크립토 산업을 주도하긴 전략은 기존 화폐 금융 시스템의 문제가 뭐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써냐.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두 가지예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난 이건 또 강의를 할 거예요. 명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샌드박스를 빨리 구축해라.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해라. 마음껏 거래할 수 있도록 해라. 법제화가 제대로 안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국회의 정치인들 중에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놈이 없어. 가장 큰 문제야 이게. 샌드박스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불투명하게 이게
어둠의 세력에 있는 애들이 나라를 움직여서 되겠습니까? 김앤장 같은 애들이 조희대, 윤석열, 한덕수 이런 애들을 끄드러 붙들고 앉아서 걔네들을 조종하고 어둠의 세력으로 활동하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이 민주국가에서? 왜 이런 걸 제대로 막지도 못하는 놈들이 떡하니 앉아서 이거 금융은 어디가 장악하냐면 국회의 상임위 중에서 정무위원회예요. 정무위원회. 이 정무위원들을 뒤에서 내가 얘기하겠지만 완전히 또라이 같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전부. 혁신을 가로막는 불확실성과 금융투기 프레임을 초월하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제 금융 질서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제대로만 되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스테이블 코인 체제가 정착이 되면 어떻게 되냐. 스위프트 시스템은 없어지는 겁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스위프트 시스템이라는 게 그 국제 간 금융거래망이잖아요. 그 국제 금융거래망 스위프트 시스템은 완전히 쭈그러들 겁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 체제로 들어섰잖아요. 미국은 완전히 스테이블 코인 체제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아, 정말 이렇게 우매한 인간들이 고위 공직자라고 앉아가지고 스위스나 싱가포르처럼 혁신과 안정의 균형을 잡아요. 그러니까 샌드박스를 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오 체제가 이게 Decentralized Autonomous Network Organization은 우리의 실물 체제, 그러니까 물리적 실체가 있는 체제는 다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다오라는 건 뭐냐면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에요. 다오는 중앙이 없는 분권화된 자율적인 조직이란 말이야.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와요. 이건 내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RWA. 부동산 자산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자산을 토큰화해 가지고 다 나누고 여기서 100억짜리 부동산이 있어. 근데 100억을 다 투자할 그 놈이 없단 말이야. 근데 이 부동산은 아주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1억씩 내고 어떤 사람은 뭐 5억씩 내고 어떤 사람은 10억 내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다 토큰화하는 거지. 그러면 자기가 거기다 투자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을 배정받을 때 n분의 1로 자기가 투자한 만큼 n분의 1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토큰으로 모으면 되는 거거든. 그것을 다 토큰화하면 되는 거거든. 얼마나 간단해. 그러면 나도 100억짜리 1억을 내가 냈다고 쳐. 그러면 나도 100억짜리 그 유망한 수익성이 좋은 건물을 나도 소유하는 거지. 100분의 1이지. 다른 사람 뭐 5억 낸 사람은 뭐 100분의 5를 자기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 얼마나 깨끗해. 이게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드핀, 웹3, AI, GKC. GKC는 신원증명하는 프라이버시를 강화해서 누구도 그걸 알 수 없도록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없도록 하는 완벽한 신원 프라이버시를 하는 건데 이게 제로 증명하는 거예요. GK 프로프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암호화학의 대가들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서울대에도 이 암호화학의 대가가 있어서 그분이 그걸 주도하고 다른 대학에도 뭐 몇 분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든 분야에 투명성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분야에는 반드시 크립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에너지 분야. 에너지 분야. 드핀이 에너지야. 재생에너지 분배하는 네트워크를 딱 만들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알짜 없어요. 그대로 다 투명하게 분배되고 그것이 계산되어서 토큰으로 전환됩니다.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고 예술 창작 콘텐츠도 마찬가지고 민주화된 정치에서도 완벽한 투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따로 그 야로를 부릴 수, 그 국힘당 애들이 하는 처럼 야로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조희대가 재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크립토의 세계가 거기에 들어가면 완벽한 부패 방지가 일어나고 의료 보건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국제 원조도 마찬가지고 특허나 지적 재산도 마찬가지고 공정무역 공급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완전히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이 세상이 21세기는 20세기와 완전히 결별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있으니 내가 천재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야. 누구야? 이재명이야.